네, 안녕하세요. 닥터투루스의 권현철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닥터투루스 시즌2에서는 이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라는 모토로 심장혈관 질환을 가진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이 꼭 아셔야 할 부분 또 주의할 점을 한 번에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판막 질환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심장은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는 펌프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혈액을 한쪽으로만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밸브라고도 하고 판막이라고 하는 그런 장치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는 이런 판막이 4개나 있습니다. 이 판막에 병이 생기면은 심각한 심장병이 생깁니다. 오늘은 이 판막 질환 환자가 알아야 하고 주의해야 될 점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해주실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박성기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판막 전문가 박성지입니다. 제가 개략적으로 판막 질환을 소개했는데 전문가로서 판막이 무엇인지 또 판막 질환이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판막은 이제 이해를 하실 때 심장 안에 있는 문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심장은 왼쪽 심장과 오른쪽 심장이 있습니다. 네, 왼쪽 심장 사이에 있는 문짝이 판막 하나가 있고요. 오른쪽 심장 사이에 또 문짝 하나가 있고 이제 왼쪽 심장에서 전신으로 피를 나가는 쪽에도 문짝이 있고 그리고 심장에서 폐 쪽으로 가는 쪽에도 문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의 문짝이 있는데 문짝은 고장이 나는 거가 잘 안 열리는 고장이 있고 잘 안 닫히는 고장이 있으니까 판막이 안 열리는 거는 문짝이 안 열린다 생각하시면 협착이라고 해서 안 열리는 고장이 되는 거고요. 문짝이 헐거워져서 안 닫히는 거는 문짝이 고장나서 안 닫힌다. 그래서 폐쇄부전, 피가 샌다. 그래서 역류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 그 문이 아니라 문짝이라 그러니까 이게 뇌리에 더 확 박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예. 설명 감사하고요. 그 4개의 판 또는 판막이 있는데 이게 좀 중요도가 좀 차이가 있나요? 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선생님 손가락 4개가 어느 4개가 더 중요하냐고 말할 수 없듯이 4개 판막은 다 아픈 손가락, 다 중요한 판막입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또 대동맥 판막이라는 거는 좌심실에서 이 온몸으로 대동맥으로 혈액이 나가는 바로 관문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더 심각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중증도를 볼 때 금방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동맥 판막이 이제 더 이제 중요하다. 기를 심장에서 피가 나가는 관문이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급한 증상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조금 더 심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 성인에서는 이 사실은 뭐 대동맥이나 승모판 그리고 삼천판까지 일어나지만 폐동맥은 좀 질환이 좀 적지 않아요? 네, 그렇죠. 폐동맥 판막은 선천성 심장병이 있던 환자라든지 아니면 이런 이제 다른 질환과 동반된 경우가 있어서 오로지 폐동맥 쪽에만 판막에만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좀 흔하진 않습니다. 예. 내가 더 전문가 같은데. 좋습니다. 네. 삭제. 예. 좋습니다. 그럼 이 판막이 고장나는 게 뭐 협착도 있고 폐쇄 부전이 있는데 네. 왜 생기는 거죠? 원인이 뭔가요? 원인이 이제 각각 판막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먼저 승모 판막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판막이 이제 문짝이 안 열리는 협착증 같은 경우는 류마티스 열이라고 해서 어렸을 때 류마티스 열을 알아서 판막이 이제 이렇게 옆쪽이 이렇게 유착이 되고 붙어가지고 잘 안 열리게 되는 협착이 생기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요. 승모 판막이 잘 안 닫히는 경우도
류마티스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게 헐거워져서 안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동맥 판막은 조금 다른데 대동맥 판막은 말씀드렸던 류마티스 때문에 생기는 경우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저희가 퇴행성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선천적으로 대동맥 판막이 이파리가 이렇게 세 개로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두 개로 되어져 있는 이엽성인 경우에는 또 이런 병이 잘 생기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판막에 질환이 생기는 거는 류마티성이라 그래서 류마티열, 감염병에 의한 합병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고 네. 그다음에 연세가 드시면서 퇴행성으로 생기는 경우가 네. 있고 대동맥 경우에는 선천적인 게 나이가 들면서 또 이제 낡아서 네. 또 생기는 세 가지 경우가 있겠다, 그죠? 네. 예. 이런 판막 질환이 있는 분들은 그러면 뭐 어떤 증세로 병원에 오세요? 뭐가 불편해서 오세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승모판막 질환은 대부분 숨이 차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렇게 움직일 때 숨차다, 누워 있을 때 숨차다 이런 증상들. 그리고 대동맥 판막은 저희가 부를 때 세 가지 특징적인 증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움직일 때 숨이 차는 거, 그리고 움직일 때 가슴이 갑자기 이렇게 조이거나 아픈 증상이 생기거나 세 번째는 갑자기 움직이는데 어지럽어서 앞이 깜깜해지면서 쓰러지는 경우 이렇게 이제 이런 특징적인 세 가지의 증상이 있고 삼천판막 질환은 이 판막이 오른쪽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 부종이 생기거나 다리가 뚱뚱 붓거나 배가 불러지거나 복수가 차거나 이런 증상이 생깁니다. 판막이 네 개이다 보니까 위치에 따라서 네. 또 뭐 좁아지느냐 새느냐에 따라서 네. 증세는 다양하겠다, 네. 그죠? 엄청 복잡해요. 네. 뭐 제일 흔한 증세가 아무래도 숨찬 증세가 제일 네. 흔하고 그다음에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네, 이게 되게 저희도 되게 놀라는 경우가 아무런 증상이 없는 환자들이 각각의 판막 질환에서 30% 정도쯤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건강검진을 가거나 감기가 걸려 병원에 갔는데 청진을 해보니까 잡음이 들린다. 그래서 오시는 경우도 있어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우연히 발견된 경우는 그래도 증세가 있는 경우보다 좀 덜 심한 경우예요? 아니면 그분이 둔감해서? 근데 이게 중증이라고 가장 심각한 판막 질환이라도 무증상이 있으니까 증상이 없다고 해서 우연히 발견됐다고 해서 경하다, 아무렇지 않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증세가 없는 경우에 건강검진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지만 증세가 있으면은 이 병원에 오셔서 빨리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겠다, 그죠? 네. 치료는 뭐 우리가 모든 치료가 약물 치료, 네. 수술 치료, 예. 뭐 당연히 판막도 그렇겠죠, 그죠? 그 외에 또 어떤 치료가 있죠? 요즘에 들어서는 개용을 하는 이렇게 개용 수술을 하는 것이 이제 이전에 일반적인 방법이었다면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판막 질환 환자들이 연세가 너무 많아서 개용 수술하는 위험도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가슴을 열지 않고 시술을 통해서 하는 방법들이 크게 두 가지 판막이 있습니다. 대동맥 판막 같은 경우는 이전에 저희 닥터 스트루스에 나왔던 태비와 같은 시술이 있고 승모 판막도 태비 비슷하게 이제 저희가 시술을 통해서 판막이 안 다치는 거를 클립으로 찝어주는 이런 특수 시술이 있습니다. 승모판도 좁아진 경우에는 이제 넓히는 시술이 네. 또 풍선, 네. 승모판막이 좁아져 있을 때는 가운데 풍선을 넣어서 판막을 부풀려서 넓혀지게 만드는 시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마지막 이 뭐 승모판 이 풍선 확장술은 제가 옛날에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 제가 안 의뢰를 하시니까 살짝 네. 섭섭해서 하나 말을 네. 해봤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 잠깐 이야기해 보죠. 사용하는 약은 뭐 어떤 약을 사용하죠? 사용하는 약물이 판막 질환에서는 굉장히 좀 제한적인데요.
이게 승모판막 협착증이나 아니면은 역류증이나 대부분은 판막이 좁아져 있고 판막이 안 닫히는 거를 약으로 교정을 못 하니까요. 그렇죠.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숨이 차다, 뭐 아니면은 몸이 좀 붓는다, 아니면 이제 폐 쪽에 물이 좀 찬다 이런 것과 같은 증상에 대한 치료들이 각각의 치료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환자분들이 판막 질환에 이런 부정맥, 심방세동이나 이런 게 동반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정맥 치료를 또 같이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제가 꼭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중증이 되면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없습니다. 아, 예. 네. 그 좁아진 곳을 넓히지 않고서는 네. 약으로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술이나 시술이나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약물 치료에 숨찬 증세를 덜어주는 것은 뭐 아무래도 이뇨제가 제일 많이 네. 사용되겠죠. 예, 그래서 저희 환자들이 선생님 이거 소변 나오게 하는 약인데 왜 제가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소변 원래 잘 나오는데, 네. 그죠? 근데 이제 몸속에 있는 심장 기능이 떨어지니까 몸속에 물이 쌓이게 되고, 그러니까 네. 붓고 숨차고 하니까 물량을 인위적으로 줄여주는 네. 그런 약을 쓰고, 그 효과적으로 증세가 많이 좋아지긴 하죠, 그죠? 네, 이뇨제를 잘 쓰면은 명의가 되는 거죠. 저희 아, 환자들에서. 예, 예. 네. 근데 보통 혈관 확장제도 도움이 되나요? 뭐 ARB, AC 인히비터 뭐 이런 그런 게 도움이 되나요? 그러니까 혈관 확장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가 질환 중에서 대동맥 판막 역류증이나 그리고 경증의나 중등도의 대동맥 판막 협착증에 고혈압이 동반이 되어 있는 환자들이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런 경우에는 사용을 해서 적극적인 혈압을 조절하는 거가 심장의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약들이 사용되는 환자군들이 있겠네요, 그죠? 네. 네. 아까 판막 질환과 동반될 수 있는 부정맥 얘기하셨는데, 뭐 우리 요즘에 이제 굉장히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심방세동. 네네.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동반되면은 와파린이라는 약을 많이 네. 쓰잖아요, 그죠? 네.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네, 이 승모판막 협착증에 심방세동이 같이 있을 때가 제일 나쁘다라고 저희 얘기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혈전이 굉장히 잘 생겨서 뇌경색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와파린 사용해야 되고, 역류증이나 삼천판막 질환 그리고 대동맥 판막 질환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는 와파린을 대체하는 신약도 나왔는데 승모판막 협착증이 중증일 때는 아직은 와파린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 판막 질환이 없는 환자에서는 와파린 대체해서 소위 말하는 노악이라는 네. 새로운 아주 편리한 예. 약이 나와서 이 굉장히 환자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사실 와파린은 이 피 검사도 계속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음식도 굉장히 제한이 많죠. 그렇죠. 최근에 이제 노악이라는 약이 나와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네. 편해지긴 했는데, 이런 판막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는 네. 그래도 와파린이 더 나은 걸로 와파린이 나왔죠? 훨씬 낫습니다. 음, 근데 이제 결국 환자들이 고령화 되면서 연세가 너무 많은데 와파린을 일정한 INR이라는 수치에 예. 조절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경우는 적정 수치 안으로 네. 맞추는 게 그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약간의 효과는 떨어지더라도 복용을 와파린을 잘 드시지 못해서 그런 것보다 나아서 노악을 사용하는 경우도 경우가 있습니다. 있어요. 네. 최근에 아마 이 그 판막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심방세동이 있을 때 노악하고 와파린하고 비교하는 뭐 큰 연구가 네. NEJM에 나온 것 같은데, 네. 그 나딘 기준. 결과 네. 와파린이 좋다. 더 좋다. 네. 원래 목표는 노악이 와파린보다 이겨야 비슷할 거라고, 네. 또 더 좋다, 더 비슷할 걸로 생각했는데 결국은 와파린이 나와서 환자분들 참 힘들게 됐어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판막 질환이 중증으로 가면은 어차피 수술이나 시술이 필요한데, 그 중증 되기 전 경증이나 뭐 중등증인 사람들은 네. 그냥 약물 치료로 계속 관찰을 계속 봐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이게 이제 경증인 경우에 있어서는
뭐 5년 정도에 한 번씩 심장 초음파를 하라. 그리고 중간 정도의 이제 병이 있을 때는 2년에서 3년 사이에 이렇게 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건 이제 외국의 진료 지침입니다. 예. 예, 외국에서는 심장 초음파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중간 정도 이상의 판막 질환이 있으면 1년에 한 번은 보험이 다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중간 정도 이상에서는 저희는 비교적 매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이 한 2년 전? 1년 전? 1년 전에 9월 달이니까요. 2021년 9월 달입니다. 중간 정도 이상의 네. 판막 질환은 초음파가 보험이 된다고 하는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뭐 안심하고 검사를 네. 받으시면 되겠네요. 그 건강검진 받으면은 사실 뭐 대부분 증세 없이 발견되는 게 뭐 중증도 있지만 네. 경증과 중등증이 많이 발견되잖아요. 그죠? 네. 그분들의 걱정은 이게 중증이 돼서 수술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 이게 뭐 그냥 뭐 한 2, 3년이면 바로 수술로 가야 되냐? 아니면 내 사는 동안에 수술 안 하고 버틸 수 있느냐? 경증 정도의 환자가 네. 중증으로 가는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낮아요. 네, 굉장히 낮아서 네. 질환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요. 사실은 저희가 그 진행 속도 측면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질환은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거든요. 다른 질환들은 이게 진행을 한다 이런 것들이 비교적 뭐 저희 경험상이나 이제 교과서적으로 5년, 10년 이런 식인데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그 협착증 진단 받았을 때의 이 저희가 측정하는 기준 수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수치에서 이제 이 대동맥 판막의 넓이가 1년마다 0.1 스퀘어 센티미터씩 줄어든다고 돼 있거든요. 0.1? 예. 그건 이제 비중등도 만약에 환자분들이 중간 정도 2.0, 1.9 이랬다면은 그때부터 병이 1년마다 0.1씩 줄어들어서 그렇죠. 예, 1 미만이면 중증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고요. 예를 들어서 환자분들이 투석을 하는 분이나 아니면 콩팥 기능이 나쁜 분들은 훨씬 더 진행 속도가 빠르고 그렇게 되어져 그렇죠. 있습니다. 사람마다 네. 다르겠죠. 그 기준이 대동맥 판막의 넓이가 4가 정상이고 2부터 경증이던가요, 그게? 2부터가 경증이고요. 1.5 이하가 중등증, 그다음에 1 미만이 중증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경증으로 딱 진단되면은 평균적으로 한 10년 정도면은 중증에 도달하는 셈이네요. 그런 식으로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대동맥 판막은 그 진행이 좀 빠르고 네. 그 외에 뭐 승모판이나 뭐 다른 쪽은 그래도 10년 정도 이상 되어야 네. 중증에 도달을 한다. 그리고 중증이 안 되는 환자도 많고. 많습니다. 예. 네. 일단은 하여튼 판막 질환 건강검진에서 판막 질환 경증, 중독증 진단받고 굉장히 긴장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경우에 따라 좀 다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약물 치료를 받고 초음파 검사도 받고 네. 이러면은 이제 평생 잘 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술 시기는 어떻게 정하죠? 이거 사실 좀 우문인데 왜냐하면 판막이 4개나 있고 좁은 거 폐쇄 부전 합하면 8가지 경우의 네. 수가 있는데 대체로 그냥 일반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수술 시기는 어떻게 정하죠?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약물 치료나 일반 이런 증상 컨트롤을 했는데도 환자의 증상이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증세가 중요하고.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심장 안에 있는 판막이기 때문에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심장 심장 기능. 기능이 이제 네.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저희가 이런 수술 시기 결정은 환자의 나이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죠. 네, 환자의 나이가 너무 젊은 시기라면은 조금 더 끌어보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저와 같은 판막 이제 순환기내과 전문가, 흉부외과 전문가 이렇게 모여서 각각의 케이스마다 회의를 통해서 환자분한테 가장 적절한 시기를 결정합니다. 회의하는 거 많이 봤어요. 네. 예, 뭐 내과, 흉부외과, 뭐 네. 때로는 뭐 영상의학과 이렇게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수술 시기를 신중하게 네.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네. 환자마다 네. 그 개인적으로 정하고 있으니까 그 결정에 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환자분들이 이런 경증이나 중등증 진단을 받은 환자분들이 평소 생활에서 뭐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식이요법, 운동 뭐 그런 게 이 수술 시기를 좀 늦출 수 있나요? 굉장히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냥 건강하게 생활해주면 된다고 스트레스 안 드리는데요. 한 가지 꼭 제가 환자분들한테 강조하는 건 중증의 대동맥 판막 협착증 환자분들은 증상이 없는 분들조차도 이렇게 경쟁적인 운동, 그러니까 줄다리기, 무거운 거 들기, 역기 들기 이런 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라고. 역기 들기가 경쟁적 운동에 속해요? 근데 이게 무거운 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확 들 때 힘을 쏘게 되는 이런 남자분들 뭐 다른 분들이 보고 있으면 좀 이렇게 들려는 경향이 네, 있긴 네, 한데 네. 그래서 그런 거 하시지 말라고. 네. 하여튼 저는 협심증 전공이지만 하여튼 심장은 경쟁적 운동은 다 안 좋아요. 네. 뭐 축구, 아, 농구, 맞아요, 선생님. 그죠? 네. 내가 숨차 죽겠는데 저 골은 넣어야겠다. 뭐 이렇게 막 달려가는 경우가 네.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건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판막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사실 판막 질환은 경증이나 중등증일 때는 이 경과를 잘 관찰하는 게 중요하고 그 운동을 좀 너무 경쟁적이지 않은 운동만 조심하고 나머지는 조심할 게 별로 없고 네. 그 일부 약물 치료, 수술 시기를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뭐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다, 그죠? 네. 사실 뭐 건강 진단이나 또 병원에서 처음 진단 받으면 굉장히 불안하실 텐데 많은 경우는 그 진행상이 빠르지 않고요. 뭐 일부 경우에는 좀 다른 경우도 있지만 그 자세히 진단을 받으시고 또 적당한 운동과 또 적당한 치료로 또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판막 질환 환자가 수술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여기까지 정리해드렸고요. 혹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은 댓글이나 댓글 좋아요는 아니잖아. 네. 그래서 내용이 좋다고 왜 웃어? 아래 댓글. 그래서 이번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것은 댓글로 올려주시면은 저희 전문가께서 잘 대답해 드릴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